마블 스튜디오는 2008년 아이언맨을 시작으로 토르 러브 앤 썬더까지 수십 편의 흥행작들을 만들어낸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영화 제작사이며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는 영화 역사상 가장 성공한 시리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9년 개봉한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이 페이즈 3의 마지막 작품이며 페이즈 1부터 3까지 통합하여 인피니티 사가로 부르고 있고 2021년 개봉한 페이즈 4의 첫 번째 영화 블랙 위도우부터 멀티버스 사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쉬운 점은 갈수록 디즈니의 입김이 심해지면서 PC 요소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더 좋은 곳이 되려면 꼭 여성 캡틴 아메리카와 흑인 캡틴 마블이 나와야 하고 동성애가 표현되어야 하는 걸까요? 또한 인피니티 사가는 2008년부터 천천히 빌드업을 했기 때문에 개별 작품들의 완성도도 높은 편이었으며 캐릭터에 대한 이해도 깊고 이야기의 흐름도 자연스러웠지만 최근 마블 영화들은 설정 자체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디즈니 플러스가 가입자 확보를 위해 마블 드라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영화 드라마의 스토리를 연계시켜서 드라마를 안 보고 영화만 봐서는 스토리를 온전히 이해하고 감상하기가 힘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마블 작품은 지나친 PC 요소와 영화 드라마로 나눠진 스토리 라인 때문에 예전 같은 인기를 끄지 못하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21년 블랙 위도우부터 최근 토르 러브 앤 썬더까지 6편의 마블 영화가 모두 중국에서 극장 상영을 못했습니다. 이는 마치 중국이 사드 배치를 이유로 한국 엔터업계에 보복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마블 시리즈만 정조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갑자기 인민들이 마블 영화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을까요? 이와 같은 상황에 실망한 건 관련 배우와 감독, 투자자뿐만 아니라 마블 시리즈를 좋아하는 중국 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국 인민들은 여러 가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극장가에서 더 이상 마블 영화를 볼 수 없게 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국은 비공식적으로 자국 영화 산업을 보호하는 스크린 커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정 기간 동안 오로지 중국 영화만을 상영해야 합니다. 설과 추석 연휴, 5월 노동절 연휴, 여름방학인 6월에서 8월 사이 한 달 이상의 기간, 그리고 대규모 정치 행사가 집중된 10월에 1, 2주 정도입니다. 역대 중국 흥행영화 매출 순위 탑10에서 해당 기간에 개봉하지 않은 중국 영화는 단 한 편도 없습니다. 블랙 위도우는 전 세계적으로 2021년 7월에 개봉했기에 외국 영화 상영 제한 기간에 걸렸고 또한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 활동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늦어지다가 결국 상영이 취소되었습니다. 이터널스의 경우 중국인 감독 클로이 자오의 2013년 한 영화 잡지와의 인터뷰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어린 시절을 돌아가 보면 그곳은 어디에서나 거짓말이 있는 곳이었다. 이 발언으로 인해 노매드랜드로 아시아 여성 최초로 2021년 골든글로브 감독상과 제78회 아카데미 감독 작품상을 수상한 자오 감독의 영화는 모국인 중국에서 상영될 수 없었습니다. 샹치와 텐 닌제 전설의 경우 시진핑 주석의 젊은 시절을 연상케 하는 시무 리우까지 주연으로 캐스팅해 중국 시장을 노렸지만 2017년 인터뷰했던 내용이 알려지면서 중국 내에서 큰 비난이 일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은 자신들이 공산주의 중국에서 자라온 이야기를 해주셨다. 사람들이 굶어 죽는 후진국이었다. 또한 양조위가 연기한 만다린이란 캐릭터가 영국 작가 섹스 로머의 소설 속 악당인 푸 만추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라는 점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푸 만추는 서양인이 갖고 있는 동양인의 부정적 이미지가 반영된 악당이며 보면 바로 청나라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는 극중에서 에포크 타임즈의 가판대가 노출되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포크 타임즈는 2000년에 미국에 살고 있는 화교들이 설립한 언론으로 주로 다루는 내용은 중국의 인권 문제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동안 중국 정부의 영화 검열 사례들에 비추어 볼 때 특이한 일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파이더맨과 토르는 대체 무슨 이유로 상영을 하지 못한 걸까요? 중국 인민들은 스파이더맨 토르가 개봉하지 못한 이유를 영화 자체의 재미가 부족해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2021년 개봉한 스파이더맨은 전 세계적으로 19억 달러, 2022년 개봉한 토르는 약 7.5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비록 수작은 아닐 수 있겠지만 오락 영화로서는 엄청난 성공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의견이 나오는 이유는 중국 인민들 스스로도 정치적인 문제가 드러나지 않은 오락 영화를 왜 중국 정부가 못 보게 하는지 그 이유가 정말 궁금하지만 물어볼 엄두를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중국 인민들이 추측하는 마블 영화가 중국에서 상영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스파이더맨 토르에 대해서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과연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마블 시리즈에 등장한 인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페이지 4가 시작되면서 연이어 등장하는 양성평등과 게이 및 레즈비언 캐릭터. 토르 러브 앤 썬더에서는 강한 여성 캐릭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인지 갑자기 여성 토르가 등장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중국 여성들을 하여금 다시 한번 중국 사회의 유리천장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고 마블 영화의 주 관계층인 중국의 젊은 인민들에게 동성애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게 만듭니다. 이러한 내용은 남성 우위의 사회인 중국의 지도층이 보기에 거부감이 드는 것은 물론 인민들의 숫자를 늘려 당과 정부를 지탱하는 노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입장에서 전혀 환영할 만한 스토리가 아닙니다. 닥터 스트레인지가 개봉할 수 없는 이유가 정말 단지 에포크 타임스의 가판대 때문이었다면 얼마든지 CG를 사용해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직접 밝히지 않은 진짜 문제는 바로 레즈비언이라는 설정을 가진 닥터 스트레인지의 주연 캐릭터 아메리카 차베즈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두드러지게 묘사된 작품은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입니다. 어벤져스의 활동으로 인해 이미 수차례 구원받은 세계였지만 그로 인해 발생된 피해에 대한 대책으로 어벤져스를 유엔의 감독하에 운영하려고 하는데 캡틴은 만약 이렇게 된다면 더 이상 어벤져스는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권력을 가진 자들의 장기말로 전락될 수 있다며 거절합니다. 이는 아무리 영화 속의 설정이라도 공산당이 지배하는 정부를 무조건 믿고 따라야 하는 중국의 실상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스파이더맨 역시 정부에 소속이 되었거나 지시를 받아서 사람들을 구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아무리 정의롭고 좋은 활동이라도 당과 정부의 통제를 벗어난 일을 하면 용납하지 않으며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독자적인 행동을 하는 영웅의 모습을 중국 인민들이 보는 것은 현 중국 정치 제도에 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인민들의 사상 교육을 위해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소모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7년 잘랑2의 대흥행 이후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서 인민들의 충성심을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인민들의 사상 교육에 영화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역대 흥행 영화 10편을 보면 6.25 전쟁을 다룬 중국 애국심 고치 영화인 장진호가 1위, 장진호의 수문교가 8위입니다. 만약 스파이더맨이 2021년 12월에 개봉하지 않았다면 장진호가 약 9억 달러의 매출로 세계 영화 흥행 1위를 했을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마블 영화가 표현하는 영웅주의, 양성평등, 동성애, 기타 불편한 정치적인 요소들도 상영 금지 결정에 관한 요인이겠지만 마블 영화의 존재가 그들의 선동 영화의 흥행에 가장 큰 암초 같은 존재이며 중국 정부가 원하지 않는 사회적인 불만을 자극하고 젊은 층의 가치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국가라면 개인의 신념과 가치관에 맡겨져야 하는 결정을 중국은 이처럼 정부가 앞장서서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지털 만리장성으로 그것을 영원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일 것입니다.